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학습 가이드 링고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감정 표현 중에서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재미있고 생생한 표현들도 알아볼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풍부하고 섬세한 언어이며 감정 표현은 인간관계 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오늘 배울 표현들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감정 어휘를 통해 소통이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국어 감정 표현의 세계로 빠져들어 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너무 기분 좋아요. I'm so happy. 친한 친구가 깜짝 선물을 해줬을 때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처럼 아주 기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기쁨의 정도를 강조하고 싶다면 너무, 진짜, 완전 같은 부사를 앞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무 기분, 좋아요라고 하면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죠. 이런 부사들은 감정의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완전 내 스타일을 줄여서 완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물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 취향에 딱 맞아서 기분이 좋을 때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새로 산 옷이 정말 마음에 들 때, 좋아하는 가수가 신곡을 발표했을 때, 혹은 친구의 센스 있는 배려에 감동했을 때도 완네스라고 외치며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조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되며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2024년과 2025년에 MZ 세대가 만들어내는 신조어가 한국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와, 완네스. 이 선물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기분 좋다. 진짜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해졌어. Wow, it's totally my style. This present is completely my type. I'm so happy. Thank you so much. You've made my day even happier.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I feel like I own the world. 이 표현은 정말 엄청나게 기쁠 때 쓰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할 때 쓰죠.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벅찬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을 때 혹은 상상치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왔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강렬한 기쁨을 나타내는데도 아주 적합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목소리 톤을 약간 높여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하면 감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드디어 승진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서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finally got promoted. My efforts have finally paid off. And I really feel like I own the world. I don't know how to express this joy.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I feel like dancing. 너무 기뻐서 몸이 근질거리고 에너지가 넘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춤을 추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만큼 기분이 들떠서 몸을 가만히 두기 어려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활기찬 기쁨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응원하는 팀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혹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기쁘다는 것 이상의 역동적인 기쁨을 전달합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대학에 합격해서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 지르고 싶어요. I got into the university I've been dreaming of. I feel like dancing. I want to run outside and scream right now. 자, 이제 기쁨의 감정에서 조금 더 깊은 감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도 한국어에는 매우 다양합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Tears are welling up in my eyes. 슬플 때나 감동받았을 때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꼭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눈에 습기가 차오르는 정도의 감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오열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는 슬픔이나 감동이 눈가를 적시는 섬세한 순간을 포착한 표현이죠. 이는 꾹꾹 참아내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미묘한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감동적인 드라마 장면을 볼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웃음과 슬픔을 느끼고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웹 검색 결과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감동적인 영화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뭉클한 감정이었어요. Watching the moving movie made tears well up in my eyes. It was a heartwarming feeling I hadn't felt in a long time. 마음이 너무 아파요. My heart aches so much. 정말 슬프거나 마음이 다쳤을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즉 마음의 상처를 나타낼 때 쓰죠. 이 표현은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 공감의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혹은 세상의 불합리한 면을 목격했을 때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공감 능력과도 관련이 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 상황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슬프네요. Seeing my friend struggling makes my heart ache so much. It's even sadder that there's nothing I can do to help.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It feels like my world is falling apart.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낄 때 쓰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용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슬프다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압도적인 상실감과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들였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극적으로 묘사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실패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기분이에요. The project I had prepared for a long time failed. It feels like my world is falling apart. I feel like I don't even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I feel like I'm going crazy from injustice. 이 표현은 한국어에만 있는 독특한 감정인 억울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어떤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억울함이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라고 소개되었고, 이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아주 특별한 감정입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unfair나 frustrated 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억울함이 가진 깊은 비통함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칠 것 같다는 표현은 그만큼 감정의 강도가 극에 달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으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Being misunderstood for something I didn't do makes me feel like I'm going crazy from injustice. It's so frustrating that no one listens, no matter how much I explain. 이번에는 짜증이나 화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볼까요? 한국인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우회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킹받네. It's super annoying. 이 표현은 웹 검색 결과에서도 나온 MZ 세대 신조어인데요. 열받네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짜증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킹은 매우,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 단순히 열받는다를 넘어선 최상급의 짜증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쓰이죠. 예를 들어 게임에서 연속으로 패배했을 때, 반복되는 잔소리에 지쳤을 때, 혹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감정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MZ세대 신조어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웹 검색 결과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혼잣말로 사용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가볍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꾸 약속을 어기는 친구 때문에 킹받네. 매번 기다리게 만들고 정말 너무해. My friend keeps breaking promises. It's super annoying. They make me wait every time. It's really too much. 뒷목 잡았어. I almost grabbed the back of my neck. 너무 황당하거나 어이없어서 화가 날 때 마치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는 것 같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뒷목을 잡는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만큼 심한 짜증이나 분노를 나타내죠. 이 표현은 주로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을 때, 자녀가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쳤을 때, 혹은 황당한 뉴스를 접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겨우 참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체념에 가까운 짜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뒷목 잡았어. 저런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지? I heard something absurd and almost grabbed the back of my neck. How can they make such an outrageous claim? 깊은 빡침이 몰려온다. A deep rage is coming over me. 이 표현은 다소 비속어적인 느낌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빡침은 화남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깊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그 분노의 정도가 일반적인 화를 넘어선 뿌리 깊은 짜증이나 울분 같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오랜 기간 쌓여왔던 불만이나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팀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표현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솔직한 감정을 공유할 때 사용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깊은 빡침이 몰려온다.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까? They keep making the same mistakes. A deep rage is coming over me. When will they ever learn? 바람 유발자, cancer-inducing person. 이 표현은 특정 인물이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을 유발하여 마치 암에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암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 하나로 특정한 인물의 행동이나 말이 계속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심각한 짜증을 유발할 때 사용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온라인 SNS를 통한 감정 표현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꼬거나 조롱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매번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무례할 수 있으므로 주로 혼잣말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정말 옆팀 김대리는 파람 유발자야.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에게 떠넘기기만 해. Team leader Kim from the next team is truly a cancer-inducing person. He doesn't do any of his own work and just pushes it on to others. 혈압 오른다. My blood pressure is rising. 이 표현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몸에 열이 오르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 같은 불쾌한 신체 반응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뒷목 잡았어와 유사하게 화를 억누르기 힘든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반응을 언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감정 표현 어휘가 부족하면 소통이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듯이 이러한 구체적인 신체 반응을 언급하는 표현들은 감정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답답한 고객 서비스,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짜증이나 화남을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걸 보니 혈압 오른다. 정말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Seeing the same problem repeated makes my blood pressure rise. I'm really going to collapse at this rate. 오늘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짜증나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까지 알아보면서 한국어 감정 표현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채로운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인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향도 있지만 문화 콘텐츠나 온라인을 통해서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두면 한국인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정칭, 문화와 눈치 같은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이러한 감정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정은 챙겨주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눈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감정 표현들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미디어를 통해 실제 사용 사례를 접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감정 표현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죠. 언어는 자주 사용할수록 더 빨리 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기분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감정 표현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 어휘가 풍부하면 소통이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한국어 표현들로 다시 만나요. 안녕!